목발 경품 막말 당사자의 사과했다고 이재명 대표의 경고장 얘기까지. 수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여야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정치권 모두 이른바 막말 논란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8년 전, 4년 전, 8년 전에는 민주당의 김용민 씨, 4년 전에는 차명진 전 의원의 설화로 각 당 모두, 여야 모두 꽤 많은 표를 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정봉주 후보, 강북을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장을 받은 친명 정 후보의 이른바 목발 경품 발언이 꽤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그러니까 DMZ에 들어가고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민주당 안에 있는 빨간 잠바 민주당을 솎아내야 된다. 저는 지금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저는 파란 잠바 민주당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KK라 그랬거든요. K 지역에 가서 K와 경쟁을 하겠다. 오늘은 정봉주 전 의원 모시는 시간이었는데 스튜디오까지 오셨다가 아무래도 선거를 조용히 치르는 게 맞겠다 하셔서 오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정봉주 전 의원 이야기는 들어보기로 하고요. 유튜브 방송 출연까지 방송 직전에 출연하지 않았던 정봉주 후보 얘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꽤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바로 정봉주 후보의 이 발언. 비머짐지대 발목질을 밟는 사람들한테 경품으로 목발 하나씩. 그러니까 2015년 기억하시겠지만 비무장지대 DMZ에서 북한의 목함지를 밟아서 부상을 입은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긴 저 군 부사관을 정봉주 후보,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장을 받은 정봉주 후보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윤석 대변인 파장이 좀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표현을 보면 이 발목지뢰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경품 뭐 그런 상상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관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놀랄 만한 그런 건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저분이 이른바 낙곰수라고 있잖아요. 2012년도 총선 때 김용민 씨 그 낙곰수 4명 멤버 중에 한 분의 막말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를 망쳤던 적이 있는데 그 멤버 출신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방금 전에 방송 진행하는 거 나왔죠. 김어준 씨, 그다음에 주진우 이렇게 4명이 같이 해서 한 그건데 그 10여 년 전에 했었던 그 발언의 토대 위에서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17년도 발언입니다. 근데 최근에도 어느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유권자를 벌레라고 했습니다. 벌레. 진행자가 제지를 했음에도 이게 무슨 잘못된 얘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저분은 이 머릿속에 유권자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거 없고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굉장한 수준의 막말을 한 적이 있고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도 뭐 두고 봐라 뭐 이런 정도 얘기를 많이 했고 결국은 국회의원을 하는 것을 본인 어떤 감정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국민의 대표로서 정치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박용준 의원 제치고 뭐 강북을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행보를 볼 때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 물론 한 번 했습니다. 근데 무려 16년 동안 국회를 비우고 있다가 다시 올 수 있는 이런 또 기회를 주는 당이 민주당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적어도 정봉주 의원에 대한 이 처리 문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대단히 큰 그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당으로 봐서도 이 정봉주 후보의 저 처분 문제가 앞으로 총선의 큰 화두가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제대로 안 해서 12년 전 총선 때 민주당이 꽤 많은 의석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김용민 씨의 발언을 상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년 전 바로 낙검수 같은 멤버였던 김용민 씨의 그 막말 구설 리스크를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 정봉주 후보가 했던 이른바 막말 리스크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번에 크게 논란이 커진 건 바로 이 목함지뢰 용사 비하, 폄하 논란 이런 거겠죠. 국민의힘 바로 반박했어요. 이거 유튜브 삭제했다고 국민 기억까지 삭제하지 못한다. 혹은 이걸 아까 얘기했던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국민 유권자를 벌레로 칭하냐. 여선 행정관님 특히 이건 국군 장병을 모독한 거다. 목함지뢰 사건의 용사.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던 저 서재현, 김정은
두 군 부사관을 저렇게 비하한 것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뭐 문제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도 이제 뭐 그 사과 표명을 이렇게 했는데 어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통합 선대위를 꾸리면서 예. 오늘 이제 사실상 이제 첫 선대위 이렇게 이제 발언들이 있었는데 그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 후보들, 민주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은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말 한마디가 큰 설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그 언행 경계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이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이제 언행에 이렇게 신중을 기해라. 예. 만약에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이후부터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예. 바로 공천 취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엄중 경고를 했는데 예.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발언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문제적 소지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정봉주 의원의 이 사과를 뛰어넘어서 뭔가 더 진솔한 이러한 진정성이 느껴지는 뭔가 이런 조금 수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민주당 정봉주 후보의 이 목함질의 용사 비하 논란, 국민의힘에서 왜 국민기억까지 삭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논평을 낸 이유는 이 욕설과 영상을 삭제했고 과거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다는 입장을 오늘 정봉주 후보가 추가적으로 냈기 때문입니다. 유선상으로도 이 당사자 하재헌, 김정은 군 두 부사관에게 사과를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SNS에 올렸다. 오늘 이걸로 본인도 뭔가 영상도 지우고 사과됐다. 바로 저 부분이거든요.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최근 정봉주 후보의 이 목함질의 용사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한 입장인데요. 근데 강재래 변호사님, 네. 조금 전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김정은 용사 연락도 사과도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정봉주 후보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제대로 했다라는 형태로 본인의 변명을 SNS에 올렸는데요. 피해 당사자들은 그런 연락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다라고 타 방송사에 언론사에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조금 더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정봉주 후보가 실제로는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글을 SNS에 올린 것이라면은 그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더 큰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봉주 후보의 이러한 막말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 전해철 전 장관, 친문계 인사죠. 전해철 장관의 지역구도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요. 거기 상대방이 양문석 지역위원장입니다. 예. 이 사람의 경우에도 수박을 깨버리겠다라는 등 좀 막말 논란이 있어서 당원권 징계 3개월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선에 후보로 올라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언론의 질문에 민주당에서는 괜찮다, 상관없다라는 형태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예. 그것을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지금 설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국민들께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강재현 변호사 말씀 듣고 김수현 평론가는 이런 것 같아요. 뭐 처분을 좀 지켜봐달라 두 분. 공천을 유지할지 말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 민주당 사람이 아니니까. 다만 이 부분을 확실해야 될 게 그 뭐 출마하든 말든 그거보다 당사자한테 과거 이 발언에 대해서 2017년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데 연락도 사과도 없었다. 이 부분은 진실 공방 이걸 확실히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문제의 층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목발 발언 자체를 보면 이것은 단 한 톨의 두둔과 변호도 할 수가 없는 예. 발언이에요. 어떤 경우는 이제 좀 웃기려다가 이렇게 부주의해서 특정 계층을 비하하는 표현을 쓴다든지 이렇게 예. 흐르게 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이건 그런 경우도 아닙니다. 이건 무슨 개그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예, 전혀 이제 본인도 아마 납득 못할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좀 실천적으로 갔을 때는 딜레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이 발언뿐만 아니고 너무 많아요. 지금 나오는 것들이. 예, 이 비슷한 발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일단 두 번째 층위가 있는 것이고 예. 결정적인 게 지금 이 소개를 해주신 연락 사과 이런 거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목함질의 용사들의 증언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진실이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려질 텐데 만약에 이것까지도 이제
허위라고 했을 때는 이건 너무 결정적이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물론 이게 어느 정도의 일인지 민주당 지도부라든지 쪽에서 추가로 파악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근데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명심해야 될 제1의 원칙을 바로 떠올릴 수 있는데 이거를 국민의힘의 도태우 후보라든지 이쪽 사례를 들어가지고 같이 털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문제는 누구하고 비교를 해서 우열을 가릴 문제가 그러게요. 아니라 이 문제 단독으로 이 사안 하나만 놓고 민주당 지도부가 판단을 해야 이번 총선에 제대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부사관, 목함질의 용사들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큰 고비를 넘기고 정말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 특히 김정원 용사 같은 경우는 연락도 사과가 없다는 뿐만 아니라 무슨 의도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후보가 웃자고 한 말인가라고 하면서 이건 거짓 해명 매우 불쾌하고 왜냐하면 정봉주 후보가 직접 본인 SNS 유선, 그러니까 전화라는 의미겠죠. 유선으로 사과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상당한 모든 장병들에게 명예훼손이다라고 얘기했고 하지연 용사 측도 이건 김정원 상사의 입장, 두 부사관의 입장 동일하고 어떤 분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유감 표명과 불쾌함을 표명한 이유는 정봉주 후보의 말과 다르게 유선상으로 직접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여기 보이는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글쎄요, 이거 금방 확인될 일인데 정봉주 후보가 직접 이 논란을 좀 커지니까 가라앉기 위해서 본인이 사과를 이미 한 바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사자들 저렇게 바로 부인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거짓말이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정몽주 의원이 막말만 했느냐? 아닙니다. 이분이 왜 제가 아까 16년 동안 국회를 떠났다가 다시 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 이유 중에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당시에 BBK 의혹 관련해서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정봉주 당시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다가 결국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요. 예. 그래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된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감옥에 갔다 왔어요. 물론 이제 의원 끝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는 얘기, 거짓말했던 얘기잖아요. 그것이 안 고쳐지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금방 확인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뻔뻔스럽게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마치 본인이 과거에 그 발언 굉장히 뉘우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치 실수인 것처럼 덮으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예. 당사자가 바로 아니라고 하는 거면 여기에 대해서 또 무슨 해명을 할 겁니까? 더 이상 이제 허위사실 이런 거 가지고는 못 빠져나간다는 거. 결국 피선거권까지 박탈됐었던 적이 있는 분이 예. 이제 다시 국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마당에 또 이런다.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권자들께서 잘 판단하셔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선호 행정관님, 물론 저희가 이어지는 주제에 오늘 민주당이 스스로 나서서 후보들에게 공문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언행 주의 살펴서 하지 않으면 공천 취소까지도 염두에 두겠다. 근데 이제 그건 모든 후보들에게 보내는 거고 지금 정봉주 후보 케이스는 민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뭐 사건이 이제 뭐 발언 자체도 아까도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약간 좀 너무 문제적이다. 그리고 지금 해명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뭐 진실 공방이 약간 좀 이제 벌어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사건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사실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좀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봉주 의원이 뭐 과거에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방송에서 사실은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계속 이제 조금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염려가 있는 것이 좀 사실인데요. 예. 지금 이제 이거 진실 공방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전혀 이제 옹호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은 뭐 당사자가 그 예컨대 또 그 본인이 또 착각해가지고 또 여러 명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목함질에 관련돼서 또 딱 이 해당되는 지금 나온 그 용사 두 분 말고 또 다른 분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착각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어쨌든 정봉주 의원의 풀 해명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일단 같습니다. 그러면 여선호 행정관 말씀은 뭐 민주당을 대표하신다기보다는 이 만약에 이 당사자들도 나는 유선상으로든 뭐든 연락도 사과도 받은 적 없다는 거에 정봉주 후보가 어떻게 다시 재차 해명하고 이걸 보고 민주당이
이런 공천이 확정된 정봉주 후보의 처분을 어떻게 할지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진실 공방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과거에 했던 발언 그리고 저 목함질에 관련된 발언도 함께 검토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두 군 부사관에 대한 직접적인 저희도 연락 말고도 저희 뉴스탑10 제작진이 정봉주 후보에게도 방송 직전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봉주 후보가 전화를 잠깐 받긴 했는데 본인이 이제 회의 중이라면서 전화를 끊긴 했거든요. 이게 뭐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문이라는 건 저희 제작진도 물어보고 싶었던 건 사과를 유선상으로 정말 한 게 맞느냐.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그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화를 정봉주 후보가 저희 뉴스탑10 제작진 전화를 받긴 했지만 회의 중이라면서 전화를 끊었고 저희가 문자도 남겼으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두 목함질의 용사는 그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봉주 후보의 재해명이 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수진 평론가님,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봤듯이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오늘 원래 스튜디오까지 왔다가 뭐 사실상 방송용어로 펑클 낸 셈인데 아무래도 선거를 조용히 치르는 게 맞겠다면서 돌아갔다. 그 뭐 국민을 벌레라고 했던 표현 혹은 과거 유튜브에서 했던 본인의 막말 리스크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게 본인이든 당에든 부담이 된다고 본인 스스로도 판단한 겁니까?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일이 이렇게 터졌고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한다든지 혹은 잘못은 했는데 그래도 나는 뭐 뚜벅뚜벅 가겠다 이런 류의 발언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이제 본인이 생각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본인의 어떤 대응 방안이랄까 이런 것들이 또 정리돼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조용히 선거 치른 게 맞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조용한다고 해서 이 분위기 자체가 조용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 상황 인식에 대해서 지금 아마 연락을 두절을 하고 스스로 혼자 생각할 시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최근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번 경선 승리 직후에도 보면 좀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시끄러운 선거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전에 했던 발언들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계속 복귀를 해서 하나하나씩 다 해명을 하거나 사과를 하든 아니면 다른 결심을 준비를 하든 당에 누를 끼치지 않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그 길을 또 찾아 나가야 될 겁니다. 그 뭐 저기에 보이는 특히 이제 목함질의 용사 비하 발언 말고도 이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다 내 구역이다. 뭐 제가 이게 읽는 거를 제 목소리로 육성으로 읽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발언 혹은 아까 국민의힘이 얘기를 했던 국민을 벌레라고 칭했던 일부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까지 많이 온라인이 떠들썩한데요. 어제는 한때 박용진 의원과 의견을 같이 했던 금태섭 의원이 정봉주 후보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조금밖에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소신과 상식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4년 전 제 지역구에 와서 저를 잡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가 영상에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너 한 번 만나면 버려 이제 K 머시기 이 X 같은 XX야.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나와버려. 이것이 정봉주 전 의원이 그때 저를 저격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선택한 후보는 바로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직접 정봉주 후보의 과거 언행들을 저렇게 카메라에 담고 근데 이제 오늘 또 이 확대 재생산된 이 빈무장지대 목함질의 용사들의 비하 발언 논란까지 덧붙여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막말 리스크라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까지 오늘 좀 기사화가 된 게 있는데요. 강지한의 변호사님. 네. 참. 이것도 읽어야 되죠, 제가. 정봉주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을 그리워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공항 의전 때문이다. 항공사 간부가 쫙 나와서 오셨습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처음 느낀 거다. 과거에 열린민주당에서 한솥밥 먹었던 최강욱 전 의원이 이런 증언을 하나 했네요.
네, 맞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들어가게 된 지역구는 박용진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입니다. 예.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동료 의원의 평가가 0점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박용진 의원이 열심히 의정활동한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하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 근데 박용진 의원을 꺾고 결국 그 지역에서 공천권을 받아낸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지금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동료 의원 평가 0점인 이런 것들이거든요. 참 의아하게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병역이 면제된 이유는 수영 생활을 했기 때문인데 예. 학생 운동을 하다가 수영 생활을 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86 운동권으로서 과거에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예. 나중에 사회의 기득권층이 된 이후에 막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86 운동권 청산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에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된다고 국민들께 말씀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황 본인이 7년 전에 했던 목함질의 영사 비하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올라서 논란이 됐고 그런데 이제 본인은 논란이 커지니까 유선으로 사과했다고 SNS에 글을 썼는데 당사자들은 사과받은 적 없다. 여기까지가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정봉주 후보의 추가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 오전 회의, 그럼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모든 총선 후보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하라 이런 내용의 공문 하나를 보냈습니다. 주권 재민이라는 이 네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김민기 상임 선대본부장 명의로 모든 총선 후보들에게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공문은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선거운동 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주의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위반할 경우 공천 취소를 포함해 긴급 징계할 것임을 강력 경고하였습니다. 공문 발송은 이해찬, 김부겸, 이재명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권치승 대변인 얘기는 선대위원장 공문 발송,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은 안 맞는 언행 주의해야 되고 이걸 위반할 경우 공천 취소를 포함해 긴급 징계할 것이다. 뭐 정봉주 후보를 콕 집어서 얘기하다기보다는 애둘러서 당 총선 뛰는 후보자들에게 경고장을 내는 민주당인데요. 그런데